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주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대표적인 연주 기법들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 피치카토, 똑똑똑 현을 이제 손가락으로 튕기는 그런 주법. 그 다음에 트레몰로, 같은 음을 빠르게 되풀이 연주해서 화려한 효과를 내는 그런 기법. 그 다음에 트릴, 떤 꾸밈, 하나하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꾸며주는 그러면서 좀 길게 트릴로 연주하면 좀 또 화려한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주법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글리산도, 미끄러지다. 네, 영어로 치면 글라이드랑 어원이 같은 글리산도, 미끄러지는 주법인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음악을 먼저 들어볼까요? 모차르트 음악 중에 아주 짧고 재밌는 소품이 있어요. 제목이 버터빵. 왼손에 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잡고 빵에 버터를 발라요. 그럼 손동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미끄러지죠. 예. 그 세 번쯤 그렇게 하고 다시 이건 반대쪽으로 오른쪽이 왼쪽으로 쫙 미끄러지고 그 빵에 버터를 바르는 손동작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만든 아주 재밌는 곡이거든요. 한번 짧은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주하게 되겠죠. 예. 근데 이 곡에서는 한 손가락으로 드르르 연주해요. 미끄러지듯이. 네네. 그래서 이게 피아노에서의 글리산도 주법이라고 그러죠. 빵에 버터를 바르는 동작처럼 쫙 미끄러지게. 예. 사실상 피아노에서는 글리산도 주법이 불가능해요. 왜요?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악기는 도부터 도까지 한 옥타브를 12개로 쪼갠 반음씩 딱딱딱딱 이렇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음과 반음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음들이 있는데 그거는 피아노에서는 사실 생략돼 있는 거죠. 도레 사이도 뭐 여러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그거는 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로 글리산도를 연주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이건 현악기에서 가능한 주법인 거죠. 근데 관악기에서도 일부 가능해요. 트럼본에서 이제 그 밸브를 쫙 뺐다 넣었다 하면 뭐 그런 소리가 나죠. 뭐 클라리넷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거쉬니 랩소디 인 블루 맨 첫 대목이 그 사이렌 소리처럼 올라가는 클라리넷 소리로 시작해요. 그걸 좀 들어보실까요? 네, 사이렌처럼 쫙 올라가는 클라리넷 소리. 예. 요걸 이제 글리산도 주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구나. 예. 근데 클라리넷
스스로 이걸 연주를 하는 게 가능은 한데 예,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어. 자주 쓰지 않습니다. 클라리넷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달라고 못하다 굉장히 어렵다고. 관둬라. 예. 그런데 이게 글리산더 주법이 19세기 말까지는 자주 안 쓰여요. 예. 그런데 이제 20세기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음악에서 좀 자주 쓰이기 시작했어요. 더 다양한 음의 세계를 이제 작곡가들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쓰게 됐는데요. 이렇게 목관악기가 연주하는 거는 거의 없고 주로 현악기. 메스양이라는 그 프랑스 작곡가가 만든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 그중에 이제 1악장 수정의 전례를 보면 이제 그 글리산더를 들을 수 있죠. 이 악기 편성이 클라리넷,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네 악기로 된 아주 독특한 편성이죠. 예. 이렇게 독특한 편성이 된 이유는 메스양이 이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작곡을 했어요. 그 프랑스군은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프랑스군에 입대해서 가구 운반병으로 일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이 전격전을 펼치면서 포로가 됐죠. 근데 이제 포로 수용소까지 실레지아 포로 수용소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클라레 연주자 아코카 뭐 그다음에 바이올린 연주자 한 명, 첼로 연주자 한 명을 이 포로 중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 음악을 해야지. 근데 마침 이제 독일군 장교 중에 뭐 브루일 대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음악을 좀 좋아하는 분이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예. 배려를 해줬고 그래서 연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이제 작곡을 한 거죠. 그럼 그 곡을 좀 들어볼까요? 네네 1악장만 들어보시죠. 바이올린과 첼로 소리에 주목해 보세요. 근데 특이한 게 첼로가 낮은 줄이 끊어져서 줄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첼로가 굉장히 고음의 그 글리산도를 연주하거든요. 예, 예.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피아노와 클라리넷도 뭐 재밌지만 바이올린과 첼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 아, 웃으시네. 네, 아. 20세기부터 음악이 좀 어려워졌죠. 독특하네요. 뭐, 예. 예술가들이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분들이고 다른 건 모두 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면 안 되는 단 하나는 늘 새로워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령 20세기 초에 쉔베르크의 그 12음 기법, 뭐 무저음악 그게 생겨나고 뭐 스트라빈스키가 리듬의 실험을 하고. 근데 새로운 걸 시도할수록 대중과 멀어지는 그런 예. 어떤 딜레마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음급 기법을 도입하고 이제 무저음악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음악의 조성이란 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예. 조성을 없애버렸으니 음악에서 감정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20세기 그 비인간화된 세계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거인지 모르겠지만 음악은 거의 치명적으로 대중과 멀어졌다.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들으신 메스 양은 이제 실레지아 포로 수용소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메스 양 음악은 깊은 카톨릭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예. 그다음 새소리를 묘방해서 거기서 어떤 창조주의 어떤 섭리 그걸 느낄 수 있게 뭐 작곡을 했다. 그래서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클래식 음악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들으면 이게 뭐 소음이냐 귀신 소리냐 이제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무저음악이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의 어떤 그 종말 그걸 불러오는 게 아니냐. 무저음악도 가능하다까지만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무저음악이 무슨 규범처럼 돼버리니까 예. 음악이 치명적으로 대중과 멀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런 글리산도 주법은 사실은 동양적인 주법이에요. 땅 우리 저 거분고 가야금 할 때 땅 치고 땅 울리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무수히 많은 그 미세한 음들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동양 음악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서양 음악은 이제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순정률이라고 순정률 예. 자연 그대로의 소리. 그런데 서양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일단 그 음계로 나누고 음계 사이사이를 도디레미파 해서 한 옥타브를 12개로 나누는 그게 평균율이라고 하죠. 평균율. 그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예. 그런 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글리산도는 이런 평균율을 뛰어넘는 우리 동양적인 순정률을 연주하는 기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보기에는 그 12음 기법과 무저음악으로 궁지에 몰린 서양 음악에 이 동양적인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 윤희상 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전통에서 서양 음악이 거의 빈사 상태였을 때 예. 새로운 활로를 열어제낀 사람은 바로 한국 사람이었다. 저는 뭐 내셔널리즘을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런 동양적인 연주법과 동양적인 어법 그거를 이제 서양의 그 음악 전통과 결합시켜서 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업적을 쌓은 분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일본의 평론가는 이 사람 음악은 동양적도 아니고 서양적도 아니고 양양적이다. 양양적.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네, 이분은 그 12음 기법을 차용하면서도 거기에 중요음 한 기준이 되는 한 음을 중심으로 음악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음악에 다시 중심을 다시 잡아놓은 거예요. 표류하던 음악에.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어떤 업적이고 정말 그러네요. 아직 저 세계적으로 충분히 평가받고 있나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국에서 너무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뭐 3월 27일부터 또 이제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데 요건 윤희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거기서 충분히 이런 윤희상 선생의 위대한 어떤 포인트 그걸 인식을 하고 공유하는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희상 선생의 음악도 아까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아까 메스 양 음악만큼 좀 난해하게 들릴 테니 조금 맛만 봐보죠. 이게 바로 글리산도를 활용한 동양의 순정률 요거를 서양 음악의 전통과 결합시킨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윤혜성 선생의 클라리넷 오중주곡 1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럼 요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